나온다고 얘기했죠. 보시면 청약은, 우리가 청약을 어떻게 하죠? 불특정 다수인, 이게 뭐라고 했죠? TV 홈쇼핑이라고 그랬죠? TV 홈쇼핑 같은 경우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승낙은 누구한테 하죠? 승낙은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 그래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특정의 청약자. 그래서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은요,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도달주의거든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은요,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해제의 의사표시는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을 때는 111조에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은요,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은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왜요?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격지자죠. 우리가 격지자가 있어서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승낙을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요, 우리가 격지자가 있고요,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격지자는요,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도달주의.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무슨 주의다? 청약과 승낙이 다 도달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격지자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이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이 예외잖아요. 이것을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물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뭐를 해야 돼요? 도달까지 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죠.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죠. 우리는 청약이라는 것은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잖아요. 이것은 발송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 됐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아직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도달했을 때 문제죠. 그런데 발송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리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도달하죠. 도달하면 누가 책임지면 된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의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청약은 도달주의인데 발송만 한 상태잖아요. 발송.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일정 기간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 우리는요, 승낙한 것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의 제기 없이 그 기간 지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 이렇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66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러면 채권법을 하도 많이 해서 다 이제 알겠죠. 자,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이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뭘 한다? 발생하죠, 발생.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표시한다? 낙약자에게 한다.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병이 누구한테? 병이, 의뢰. 여기 봐봐요. 갑을 뭐라고 한다? 암기라고 했잖아. 갑을 요약자. 을을 뭐라고 한다? 을을요, 낙약자.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자 수익자. 알겠죠? 수익자, 이렇게. 그래서 이 갑하고 을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보상관계, 그 다음에 기본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요약자하고 수익자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을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낙약자에게.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뭘 한다? 발생하죠. 2번은요, 낙약자는 무슨 관계? 기본관계. 그러면 기본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보상관계.
이 보상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갑이 등기를 해줘야 잔금을 병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갑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낙약자도 병한테, 수익자한테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지. 대항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우리가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있죠? 낙약자는 을이죠? 을이 채무를 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계약을 해지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무효 취소 해제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낙약자니까요, 낙약자 채무니까 누가요? 요약자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병이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만약에 표시했다 해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해제는 오로지 누가 한다? 요약자 갑이. 누구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은요, 수익자는요, 해제를 할 때요,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죠. 이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은 누구만 하다, 계약 당사자 간에만 있다. 계약 당사자 간에만. 해제하고 해조리나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갑하고 을만 있다. 갑하고 을, 요약자와 낙약자만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해제권 행사하지 못하고 해조리나 원상회복을 수익자는 청구할 수도 없고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이다? 계약 당사자에게 인정된다. 요약자와 낙약자. 5번은요,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은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누구만 한다?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아니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누구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67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원의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2월 1일 날요, 계약금 얼마나 주고? 3천원 주고 계약을 했죠. 3천원 주고요. 1번,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니까 반드시 3천원 줘야 되죠.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기 때문이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이다.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갑은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다. 이거 보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럼 종된 계약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가 있다?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환매 특약. 이 3가지가 계약금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 이 매매 계약은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죠. 주된 계약. 이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종된 계약도 영향을 받아서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한다. 이렇게. 4번요.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의 성질이다. 증약금이죠.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다. 증거금, 증약금.
증약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증거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죠. 불요식 계약이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증거금이다. 이렇게.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죠. 뭐를 지급했다?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죠.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것을 무슨 단계라고 한다? 이행 단계다. 그럼 이행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해지한다? 이행기 전까지. 이행기요. 이행기 전까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행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계약금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요, 나중에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68번 한번 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 봐봐. 잘 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인 거 그랬죠? 약정이 유효인 거, 이건 무슨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임의 규정을 묻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우리가 문제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두 가지는 반드시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비용 상환청권, 필요비, 유익비. 또 하나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 그래서 임의 규정은 반드시 두 가지는 하라고 그랬어. 비용 상환청권. 이때의 비용은요, 필요비, 또요, 유익비. 자, 두 번째는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알겠죠? 이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임의 규정이니까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원래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요, 여기요, 차인 감액. 그 다음에 여기요, 건물 매수는 지상물 매수죠? 여기요, 부속물 매수죠? 그 다음에 여기 해지권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비용, 이 두 가지가 항상 정답이 나온다. 임의 규정은. 알겠죠? 그래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거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동시행 항변권이죠? 1번.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 이랬죠? 자,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 한번 볼까요? 동시행 항변권은 우리가 이제 판례에 관한 거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다? 무효나 취소나 해제 시 반환 의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알겠죠? 지금 바로 이거죠?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여기다 써봐.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죠?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그래서 한꺼번에 무효, 취소, 해제. 그것만 딱 쓰면 돼. 두 번째로 구분소적 공유죠? 구분소적 공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분소적 공유는 뭐는 하면 안 된다? 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하면 안 돼. 이미 분할됐으니까. 구분소적 공유 관계에서 뭐를 한다?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지분 이전.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 전세권 기간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에 필요한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인도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등기 말소,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런데 봐봐. 이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는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 등기, 필요한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은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끝났죠? 우리가 경매 무효 동그라미.
경매가 무효이면 어떡하죠? 그러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는 별개의 약정이죠. 별개의 약정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별개의 약정 세 가지를 암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경매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요,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것은 별개의 약정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4번의 경우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암기하라고 했죠? 경매가 무효이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죠? 그건 암기하라고 그랬어. 경매가 무효이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낙찰받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서로가 별개이다. 또요,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가 동시행인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채권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이다. OX, X. 그것은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가에서 권리금 해수를 방해했어. 권리금 해수 방해. 알겠죠? 권리금을 해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가지고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5번은요, 가등기 담보죠. 이것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등기 담보는 담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에서 저당권 말소와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동시행이다? 청산 절차. 청산되면 청산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본등기에 관한 서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여기요,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건 청산에서는 동시이행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는요, 가등기 담보법 말소와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뭐가 동시행이에요? 뭐만? 청산 절차에서만 동시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청산 절차는 동시행이다.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이 주된 권리고 가등기 담보권이 종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산 절차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특이하게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는 법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것이고, 이거 있죠, 이거 하나는 우리가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에 따른다 그런 거, 판례는 딱 하나 써놓고 1번, 3번, 4번, 5번은 다 법조문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알겠죠? 4번. 그래서 암기해요. 근저권이 경매가 무효이다. 그래서 서로서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개의 채권이다. 자, 70번이요.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 관련 성분이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의 책임. 매도인 누구예요? 채권자다 채무자다 그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답 못 찾아. 매도인 누구다? 채무자죠. 우리가 채무불행은 뭐가 채무불행이죠?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죠. 여기까지를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행. 알겠죠? 채무불행이죠. 매수인은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행불능에 4대 요소가 있죠. 4대 요소. 이행불능 4대 요소. 첫 번째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행기 전이라도. 또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예, 이미 채무불행이니까. 그다음에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 돼. 알겠죠? 이것이 이행불능에서 기본적으로 4가지다.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알겠죠?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번요, 계약이 합의 해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는 채무불행이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권, 이 약정 해제권하고 합의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그럼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게 되면 뭘 한다? 원상회복금. 원상회복금은 뭐로 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뭐로 반환한다? 전부를 반환하죠.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하죠.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뭐 반환한다? 현존이익을 반환. 현존이익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라고 하면 해제하면은 선이어도 전부로 반환하는데 취소하면은 선이는 현존이익만 반환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이라고 해봐. 그러면 해제하는 게 좋아요? 취소하는 게 좋아요? 취소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해제하였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갑이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면 나는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이니까 만약에 내가 착오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은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취소하면은 뭐만 반환한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는 계약을 해제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누구한테 해제를 한다? 한 사람한테 해제한다? 전원한테 해제한다? 해제는 전원에 대해서 한다.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은 해제 효력이 없다.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1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전원에 대해서. 4번은요,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 이러면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안 돼. 두 가지. 첫 번째마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두 번째는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두 가지. 합의 해제는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그런데 합의 해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5번 이렇게. 자, 71번은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이 되었다. 다음 성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담보책임을 묻으러 가겠죠? 알죠?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건물이죠. 자, 1번 누구죠? 1번이 지금 갑이죠. 자, 2번이 누구죠? 2번이 을로 지금 이미 뭐가 되어 있어?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봐봐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요, 맞춰진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니까 맞춰졌죠? 그럼 여기 3번요, 정이란 말이에요. 경락인 이렇게.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당권보다 가등기가 더 먼저 있었죠. 여기 보면 여기 이미 맞춰진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했는데 이 가등기보다 저당권이요 더 먼저다 아니다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수수죠.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가등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우리가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요. 그다음에 순위 보존적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후순위요. 후순위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또는요 순위 보존적 가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하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다 소멸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선순위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특히 전세권은요 뭐를 해야지 소멸한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때만 소멸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뒤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요, 지금 가등기가 이 병이 지금 경매를 청구했는데 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보다 선수인지 후수인지는 아직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1번을 보면 X 건물 자체, 그러니까 경매에서 사자죠. 건물 자체 하자. 건물 자체 하자를 뭐라고 한다? 물건이죠. 우리가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진다고 했어? 안 진다고 그랬어? 안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물건의 하자, 무엇을 물건의 하자로 한다? 법률적 장애. 우리가 이러면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법률적 장애를요, 물건의 하자라고 한다? 권리의 하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한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번요, 경매 절차가 무효죠.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매 절차가 무효잖아요. 이런 무효인 경우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채무 불행은 뭐예요?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행이죠. 그럼 우리가요, 뭐냐면 우리가 채무 불행한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걸 채무 불행이고, 채무 불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 절차가 자체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번 경매가 무효죠. 경매가 무효이다. 무효.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그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경매가 무효니까요. 이러면 아까 했었잖아요. 봐봐요. 자, 이제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요. 정명의로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죠.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 병이요. 병이라고 하죠. 병이 경매 청구자 채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병은요, 채권자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이죠. 정이 경락을 받았죠. 경락인.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요, 배당금 있죠. 이 채권자는 뭘 받았죠? 배당금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경락인은요, 등기가 있죠. 등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없어. 다시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요, 이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배당금을 경락인한테 반환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 아니라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동시행 한별권에서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알죠?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동시행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한다? 배당받은 채권자 병은요, 이 정한테 배당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정은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 경락인이 등기를 말소해서 갑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과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그러면요, 이게 좀 더 후순인가 봐요. 후순위. 자, 그러면요, 여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죠? 576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요. 자, 1번이 지금 갑이 여기 저기서 을이죠. 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이요. 아니요, 갑이죠. 갑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여기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갑이로.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요. 3번 정이 좀 경락을 받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죠. 우리 본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병이 등기가 직권으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갑에게 쫓아가서 576조에 의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본등기를 하죠. 을이 본등기. 그럼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본등기를 하니까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금 보면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왜 이 사람은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경락을 받았죠. 경락받은 것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해지할 수 있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지금 선이다라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정은 그랬으니까 우리 내가 아무 말 없이 정 그러면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한다겠죠. 여기 576조가 내가 썼잖아요. 그럼 576조가 뭐예요? 저당권의 행사죠.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계약, 해제, 선악 부문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576조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정은 갑이 자력이 없을 때, 봐봐. 우리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진다고 그랬죠? 채무자가 1순위예요? 채권자가 1순위예요? 채무자가 1순위로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자력이 없을 때, 갑이, 이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 배당받은 채권자가 누구죠?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병이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로 누가 책임지죠? 매도인인 채무자. 2순위로 누가 책임지죠? 배당받은 채권자. 그래서 우리 오늘 경매에서 담보책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알겠죠? 그런데 이러면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4번은 우리가요, 경매에서 배웠다. 여러분 지금 강의 보면 다 나와 있어. 경매에서 배웠단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이 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576조는 뭐다?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이죠. 그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취득했는데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말소가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정은요, 이 갑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럼 여기는 정은 갑이 자력이 없을 때 그것은 누구다?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경매에서는, 즉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뭐 청구한다 이 말이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알죠? 그래서 1차적으로 채무자, 2차적으로 채권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경매가 무효죠. 무효니까 다 돌려줘야죠. 부당이득을 다 돌려줘야죠. 그러니까요, 배당받은 채권자 병은 정한테 배당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한다 이 말이고. 경매가 무효죠. 경매가 무효는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담보책임이 뭐예요? 담보책임은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알겠죠? 경매가 무효는 담보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번은요, 물권의 하자. 그럼 법률적 장애, 물권의 하자는 담보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약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하나를 따지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요, 우리가 상중하러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문제 푼 것 중에서는요, 아마 좀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생각을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지금까지 이거 71분까지 풀었죠?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려면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자, 70번은요, 부속물. 오늘 했으니까 이건 다 알겠네요. 자, 먼저 부속물이란 말이 딱 나왔으면 보기 전에, 자, 부속물이란 게 뭐다? 부속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은 뭐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뭐다? 부합이다 부합이 아니다. 물건의 일부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을 어디다 부속한다? 토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차가 뭐가 돼야 된다? 종료가 돼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뭘 해야 된다? 매수. 이렇게.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부속물에 관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보죠.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만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부속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알죠? 현재 임차인이. 그러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2번 여기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 구성부분 나왔잖아. 구성부분. 이런 구성부분 그럼 뭐요? 구성부분은 뭐다? 부합이다. 부합은 뭐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이다? 비용의 문제이지 부속물 매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부합으로서 비용의 문제이다. 자, 3번은요, 임대차 계약에 여기 또 나왔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4번은요. 부속물은 임차인이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 전세권도 마찬가지야.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 설정자로부터 매수, 이렇게 돼야 돼. 항상 부속물은 매수 동의, 매수 동의란 말이 꼭 따라다녀야 돼. 5번은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서 중축한 부분, 여기 중축한 부분, 판례가 말하겠다. 중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다고 없다고? 독립성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죠. 중축한 부분은 아무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뭐다? 부합이다. 부합이란 말은 달말로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면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그냥 테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로 쭉 가면 된다니까요. 여기요, 이렇게요, 중축한 부분을 여러분 봐봐. 임대인 소유로, 임대인 소유로 한다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중축했는데, 그러면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 너 가져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임대인 너 가져 그랬단 말은 임대인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한다. 그래서요, 이런 것은 비용을 포기한 거죠. 이런 포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죠?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용 포기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예외 규정이다. 강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73번. 갑소유 엑스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 봐봐, 동의 없는 전대차네요. 동의 없는 전대차. 자, 여기 동의 없는 전대차.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고 이걸 병이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전대차는 뭐?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동의가 없으면 갑하고 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누가고?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해지를 안 했다 말은 임대차가 뭐다? 전속 중이다. 전속 중이면 어떻게 된다?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한다.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으니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병은 갑의 입장에 보면은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갑의 입장에 보면은 적법점유다 불법점유다? 불법점유이다. 알겠죠? 이 병은 동의가 지금 없다고 그랬죠? 동의가 없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이요 부부다. 부부. 이 사람이 부부로서 가구점을 경영한다. 가구점. 한꺼번에 같이 가구점을 경영을 했다. 그러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무슨 행위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봤다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1번. 전대차는 유효이다. 나왔죠?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요. 지금 뭘 봤냐면 임대차가 지금 갑하고라고 임대차가 원래요 종료되지 않으면 줄고, 종료되지 않으면 줄고라고, 종료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직권 행사 X. 아직 해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아직 해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직권 행사하지 않으면 봐봐. 해직권 행사하지 않으면 전속주나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전속주나 말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차임을 청구하죠?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하죠. 을한테.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고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니까. 알겠죠? 갑은 을한테 청구하죠. 그러니까요
불법 점유율로 병에게, 불법 점유율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또는 손해배상이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도 안 되고 손해배상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을에게 받았으니까. 을에게. 지금 을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요, 3번 갑은 임대차가 전속한다. 여기 똑같네. 똑같은 말이네. 전속하죠.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을한테 받았으니까. 을한테 월세를 받았으니까. 자, 4번은요.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지상물 매수요. 지상물 매수인데 지금 동의 없는이잖아요. 지금요. 동의 없는. 만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만약이란 말이 이렇게 딱 만약이란 이런 말이 딱 더 있으면 지금 이걸 보지 말고 여기만 지금 봐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 말은 이것만 보고 얘기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내용을 보지 말고 만약에 이 말은 이것만 보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뭐를 했다고? 보존 등기했죠. 그러면 을이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것은 여기 지금 봐봐. 갑소유 토지에다가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지금 뭐라 했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죠. 그럼 짓고 건물에 등기했죠. 이 건물의 등기를 무슨 등기로 본다? 임대차 등기로 보죠. 이 사람 지금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이 상태에서 정이 X토지의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병한테 무단 전대인데 아직 전대하기 전에 알겠죠? 만약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 없는 전대차들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잖아요. 없는데 이건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말은 이걸 보지 말고 이것만 봐라 이 말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갑이요 이것을 토지를 정한테 넘겼다 이 말이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있다 이래야지. 그런데 원래는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니까요.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서 병에게 전대하기 전이죠. 을이 병한테 을이 전대하기 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단 전대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동의 없는 전대차인데? 그럼 동의 없는 전대차는 뭐죠? 지상물하고 부속물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골치 아플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5번은요, 또 만약이네요. 알겠죠?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병에게 이전했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어. 이런 봐봐. 여기.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누가 행사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하면 끝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여기 봐봐. 여기 을이죠. 지금 을이죠. 가박 을이죠. 임대차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알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그건 지금 여기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임대차 종료 전에 무한테 이전했다잖아. 이게 무한테 팔았다잖아요. 종료가 되기 전에 이미 팔아먹었다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물은 임차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 이런 봐봐. 눈 뜨고 이거 잘 몰라요? 눈 뜨고 이거 몰라? 여기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종료 전에 무한테 넘겼다잖아요. 을이. 그러면 지금 이제 종료됐죠. 그리고 그럼 현재는 이 건물의 지상물의 소유자가 을이다 무다? 무죠. 임차인은 누군데? 을인데.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상물 매수는 누가 행사한다? 임대차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고.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지상물을 무한테 팔아먹었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요, 좋아. 그래서요, 좋은데
조금 좀 나가면은요, 조금만 나가면 좀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또 헷갈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무단전대인데, 무단양도인데 왜 무슨 지상물 매수가 계속 나오는지. 우리가 동이 있는 전대자 있으면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계속 나오나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요,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 이거 보지 말고, 알겠죠? 병에게 무단 양도했다, 이거 말고 이것만 가지고 봐라, 이 말이죠. 알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74번이요. 74번은 뭘 얘기하죠? 위험 부담이죠. 자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동까지 수령했어. 뭐라고요? 중동까지 수령했어요. 그런데 토지가 뭐가 됐다? 수용. 여기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뭐다? 적법이죠, 적법. 적법이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또 뭐? 불법 행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손해배상.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딱 알면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 수용은 뭐다? 수용은 쌍방이 잘못이 있어, 없어?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래서 뭐 한다? 여기 채무자하고 채권자 있죠?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채권자는요, 수용이니까 채권자는 어떻게 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 급부를 하고 플러스 보상금의 양도를 뭐란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 급부를 하고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해. 이것을 뭐죠? 대상 청구권이다. 자, 1번. 계약 해제란 말이 나올 수 없어. 왜? 해제란 말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 불이행이 돼 있을 때 해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해제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알겠죠? 해제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두 번째, 보상금의 양도. 이거 맞는 거지. 이게 2번 정답이네요. 보상금의 양도. 여기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하면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을은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을은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자,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여기요. 갑은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한단 말은 왜요? 쌍방이 잘못 없는 거잖아, 원칙적으로. 내가 이건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가 청구했을 때 대상 청구권이고, 원칙적으로 수용이란 말은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반환하니까 을은 이미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잔금을 주면서 뭐를 달라가든지, 그래서 보상금을 달라가든지. 알겠죠? 을은 계약적상 틀렸죠. 여기는 지금요, 여기 팔고 그렇죠? 그럼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고, 여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다? 원시적. 그래서 여기요, 신뢰계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완전히 말이 다르죠. 전 후발적, 원시적 이렇게.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 이거 나왔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 이걸 반대급부를 이행하죠. 반대급부를 이행을 하고 을이, 그다음에 보상금액 자체가 을에게 기속한다. 이게 틀렸다고. 뭘 한다고? 이렇게 양도를 청구해야 된다. 양도를 청구해야 돼. 당연히 기속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잔금을 주면서 보상금 나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대상 청구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고. 을은요, 수용돼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나는 매매계약을 1억이 했는데요, 보상금이 1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나는 을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 한다? 그냥 나 계약금하고 중도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1억에 계약했는데 1억 2천이 났어. 그럼 내가 1억 2천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을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내가 중도하고 계약금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쌍방이 잘못이 없잖아요. 쌍방이 잘못이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하면서 보상금의 양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보상금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를 뭘 해야 돼? 청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알겠죠? 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요, 채권법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요,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물어보자면 여기 75번부터요, 이제 특별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6문제가 남았어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